여기는 동장대 앞입니다. 동장대. 지금 화면에 살짝 나올 거예요. 이쪽에. 여기는 화성을 설명하는 간단한 안내판이 있고요. 그림 외의 내용은 별 쓸모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는 초등학교가 있네요. 연무초등학교라고 있고, 이 동장대에서 조금 더 가면 화면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동북 공심돈이 있고, 거기서 더 돌면 노대가 하나 있어요. 노대가, 우리 저 서장대도 있었고 선호대도 있었잖아요. 여기 노대가 하나 있어요. 노대가 있고, 저쪽으로 지나가면 창룡문이라는 문이 또 하나 나와요. 그 문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걸어갈 겁니다. 지금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내부로. 저 위쪽에 보면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금 고개를 돌려보면 이쪽에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을 산문으로 만들어서 아주 벽이 높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참 특이한 거는 지금 이 산문이 있는 쪽이 이 장대의 정면이 아니고 측면이에요. 지금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는 쪽이 서쪽, 바라보고 있는 쪽이 동쪽,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대 입장에서는 문을 정면에다 안 내고 동쪽 측면에다가 내놓은 거예요. 정문을. 왜 이렇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정면 쪽으로 이렇게 보면 뭐가 있냐면 담장 너머에 매점이 있습니다. 나무에 가려서 조금밖에 안 보이죠? 살짝 보면 저기에 안내소도 있고, 여기에 화성 어차 타는 장소도 있고, 국궁 체험장도 있고, 화장실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동장대와는 담벼락으로 막혀 있죠. 저희는 저 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 계획이에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동장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문이 앞에 보이죠? 산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들어와서 산문을 바라보면 저런 모양이고, 산문 제일 오른쪽에는 또 조그만한 건물이 하나 붙어 있는데, 저기에는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전시를 해놨어요. 유물 혹은 당시에 사용하던 물건,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해놨는데, 실제 당시에는 존재했다면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로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잘은 모르겠고, 그 옆에는 우리가 많이 봤던 거,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있잖아요. 나무 짝대기, 외관, 그죠? 어디서 봤었죠? 팔달산, 서장대. 서장대에서 서장대라고도 하고 화성장대라고도 하고, 양쪽에 두 개 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죠. 이렇게 실제 길을 달아놨네요. 동장대도 서장대와 마찬가지로 이름이 따로 있어요. 연무대. 특히 국궁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동장대라고 그러면 모르고 연무대라 그러면 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은 요 바로 옆에 활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활터를 사람들이 그냥 보통 구궁하시는 분들 연무대라고 불러요. 저기 실제 저 현판에도 연무대라고 써 있고, 문을 들어오면 정면에는 요런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 건물은 따로 특별히 설명이 없어요. 이 건물에 대한 따로한 설명은 없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보니까 제 생각에는 당시에 실제로 지어놓고 썼나 봐요. 마구간이라던가 말을 보관하는 마구간이라던가, 아니면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 아니면 뭐 음식을 하는 정지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숙직을 하는 숙직소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용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원래 있었던 건물이니까 복원해 놓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마당이 한 칸이 있는 위로 이렇게 경사져서 올라가게 만들어 놨죠. 요게 말을 타고 올라가려고 이걸 만들어 놨다고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 옆에는 외관이 보이고, 말을 타고 올라가서
이 위에서, 한 칸 위에서 장수들이 지휘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리고 다시 거기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 바로 저 건물 바로 앞에 또 하나의 넓은 공간이 나오죠. 지금 저기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저 연무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신발 벗고 마루로 되어 있는데 위로 올라가서 관람객들이 쉴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서장대와 함께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장대죠. 화성 안에 두 개의 장대가 있는데 팔달산 꼭대기에 서장대가 있고 화성장대라고 하죠. 이곳에 동장대가 있고 연무대라고도 해요. 설명에 의하면 여기는 공간이 넓어서 실제 군사훈련장으로 사용이 됐다고 그래요. 실제 말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바로 저 옆에 창룡문이 있는데 그쪽에 공간이 되게 넓어요. 그쪽에서 많은 군사들이 실제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장대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셨네요. 여기는 연무대 건물 누각 아래입니다. 위에 올라왔죠, 제가.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 마당에서 맨 아래쪽에서 한 칸 올라오고 다시 위로 한 칸 올라오면 여기에 계단을 만들어서 건물을 올렸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그냥 흙바닥이나 돌을 만든 게 아니고 아래쪽 바닥에 전도를 깔았어요. 그죠? 전도를 깔아서 한 칸을 올라오면 또 전도를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 칸을 올라가게 되면 또 전도를 깔아놨어요. 그리고 저 뒤에 보면 관람객들 앉아 계신 거 보이죠? 저기는 신발을 벗고 실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여기가 날씨 좋은 날 오면 방화수류정은 어차피 올라갈 수 없으니 화홍문만큼 아주 정말 쉬기가 좋은 장소예요. 여기가 실제로 와보면 어린 아이들 어른 할 거 없이 항상 비가 오는 날에도 보면 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저쪽 안내 표지판에 의하면 여기가 삼면이 막혀 있었다고 그래요. 이 부분이 지금 관람객들 앉아 계시죠? 어떻게 막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벽이나 아니면 문 같은 것으로 막혀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도 높은 사람들이 최고위직이 저기에 머물기 위해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온돌로 되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안에 있는 이 공간도 되게 넓어요. 여기가 아주 넓게 만들어져 있고 위쪽 건물들도 아주 웅장하고 단청칠도 잘 돼 있어요. 여기는 최근까지도 건물 자체가 비교적 잘 보존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해가지고 1970년대에 이 주변을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방향은 서쪽에서 들어오는 문이고, 서쪽에서 문을 들어오면 이제 이쪽 바로 뒤에, 화면 바로 뒤에 연무대 건물이 있죠. 그런데 이 연무대가 또 유명한 게 바로 연무대 바로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성벽이 뒤에 있고 성벽 바로 앞에 담장이 하나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담장을 아주 예쁘게 만든 것으로도 유명해요. 이 담장 아래쪽은 장대석을 이용해 가지고 돌로 쌓고, 위쪽은 뭘로 만들었는지 보이시나요? 기와장 숫기와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었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돌은 문석대라고 부르고, 그 위에 숫기와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문양을 낸 조 담장은 영롱장이라고 부른대요. 제 생각에는 임금님 정도 사용하실 거를 감안해서 만든 건물이라서 뒤에 담장까지 이렇게 신경 써서 아름답게 만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뒤에 바로 담장이 보이면 그 여장 성벽이 보이면 덜 예쁘니까 여기서 바라보려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 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네, 아주 편안하게 발도 보이죠? 보시면 아주 편해 보입니다. 저 멀리 공심돈도 보이네요. 여기는 동장대 건물 바로 뒤쪽이고요. 영농장과 여장 사이 공간인데, 여기에 오시면 특별한 게 조금 전시되어 있어요.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저쪽 멀리 쪽에 큰 상자가 같은 게 하나 보이죠? 저기에 돌들이 보관 중이고요. 그리고 요 앞에는 조그마한 포가 하나 전시되어 있죠. 여기에 포가, 요 똑같은 포가 3대가 전시가 되어 있어요. 장안문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장안문 적대죠. 좌우 적대에 포가 전시되어 있었잖아요. 그 포는 홍의포, 여기에 전시된 포는 불랑기포라는 포라고 그래요. 이 불랑기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포를 개발한 사람이 프랑크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대요. 그런데 그 프랑크라는 발음을 중국인들이 음차해서 한자로 써놓은 것을, 그 한자를 그대로 한국식으로 읽은 게 불랑기라고 발음이 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통 불랑기포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불랑기포가 유명한 이유는 이렇게 가서 보시면, 불랑기포는 보시면 실제로 크기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냥 요만하거든요. 요만한데 이게 되게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연속 발사가 가능해서 유명한 거예요. 이 안에 보면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죠. 여기는 지금 전시용이라서 이거 꺼내지 못하게 돼 있는데, 원래 실제 사용할 때는 총으로 따지면 놀이새, 우리 그 소총 같은 걸로 따지면 놀이새 같은 걸로 해당될 거예요. 우리가 자동 소총을 사용할 때는 놀이새가 자동으로 앞뒤로 그 충격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 연소실을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꺼내서 얘를 여기다가 장전을 하는 거죠. 대포 알이라던가 아니면 여기서 옆에서 보인 이 돌을 여기다가 장전을 해가지고 넣고 여기서 불을 땡겨서 발사를 하고 하는 방식으로 발사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포를 많이 만들 필요 없이 대포는 놔두고 얘만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쭉 장전해 놓은 다음에 이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쏘고 꺼내서 옆에 장전된 거 하나 넣고 또 쏘고 꺼내고 또 옆에 장전된 거 하나 넣고 쏘고, 그동안 발사가 된 것에다가 다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시간 동안 또 장전하고, 다 쏘면 또 그동안 장전했던 거 다시 넣고, 그동안 얘가 달궈진 이 포를 약간 식히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얘가 실제 실전에서 아주 연속 발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그렇게 유명해진 그런 포라고 합니다. 크기가 작아도 포는 정확도가 중요하대요. 옛날에는 포를 크게 만들어도 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멀리 나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정확도가 떨어진대요. 막 여러 발 쏘면 그 중에 한두 발 가서 맞고 그걸로 만족을 하는 방식인데, 포라는 거는 한 발 한 발이 정확하게 의도된 대로 날아가서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포랍니다. 그래서 1700년대, 1800년대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포의 정확도도 높아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포가 뭐 굳이 커질 필요가 없는 거죠. 아마 그래서 여기다가 전시해 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와서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쭉 전시가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저 앞으로도, 그리고 간단한 설명도 돼 있고요. 연무대에 오면 매점이 있고요. 활을 쏘시는 분들, 국궁이라고 하죠. 우리 활을 쏘시는 분들 중에는 이 수원화성, 특히 이 연무대를 대부분 다 아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저 앞에 있는 저 매점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고, 시험 발사 하시는 분이 계시죠.
저거는 국궁 체험이고, 실제로 저기에서 활을 쏴서 저 뒤에 보면 관역판이 있죠. 이 연무대가 국궁 하시는 분들한테 유명한 장소 중에 하나래요. 이 장소가 오래됐나 봐요. 그리고 저 뒤에는 동북공심돈이 있고요. 저기 동쪽으로 창룡문. 위치상으로는 성의 북동쪽에 해당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성의 동쪽문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무료 화장실 있고요. 카페도 있고 매점도 있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세요. 자, 지금 연무대 동장대를 지나왔습니다. 바로 옆에 있고요. 연무대를 나오면 이렇게 앞에 연무정 매점이죠. 보이고요. 국궁을 실제로 체험할 수도 있어요. 시간대별로 있고, 실제 국궁을 쏘시는 분들도 오시고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오시고. 저는 지금 저쪽으로 갈 거예요. 저기가 바로 공심돈입니다. 서북공심돈 봤었잖아요. 네, 이거는 동북공심돈. 자, 보러 한번 가겠습니다. 동북공심돈 같은 경우에는 파괴가 많이 됐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1975년에 복원을 할 때 사진도 보면 이거 밑단 쪽만 좀 남아 있고 거의 완전히 폭파한 것처럼 그렇게 훼손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다시 짓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때 복원 과정에서 만들어 놓은 설계도도 많이 남아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동북공심동 같은 경우에는 저기 들어가는 문을 아마 열어놓지 않았을 거예요. 개방 안 하는데,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저기가 개방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거기 들어가 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들어가면 특히 저녁 무렵에 들어가잖아요. 속에 아무것도 안 보여. 정말 깜깜합니다. 좀 무서워요. 공간도 되게 좁아요. 넓지가 않고. 와, 그런 공간에서 전투를 한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여러가지 안내가 써 있는데 읽어보면 항상 그렇듯 크게 도움 안 되는 내용들 많이 써 있고, 중요한 건 이제 그림 보면 정리의궤에도 나와 있는 그림, 화성성형의궤 그림은 없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동북공심돈이 파괴되어 있는 상태 보이시죠? 그죠? 네. 이런 거를 이렇게 복원을 했다. 특이하게 이 동북공심돈은 성벽 안쪽에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바깥쪽으로 튀어나가 있어야 이게 방어하기 좋을 텐데 어쩐 일인지 성벽 안쪽으로 만들어져 있고, 들어가는 문은 잠궈서 요즘에는 이제 개방 안 해요. 예전에는 개방했었죠. 이렇게 내부는 조금 볼 수 있어요. 환한 낮에는 그나마 좀 볼 수가 있는데 어둑어둑해지면 정말 깜깜해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볼 수 있게끔. 바깥쪽은
계속 걸으면 이제 저쪽에 노대입니다. 노대. 선호대 있었죠? 팔달산 꼭대기에. 여기는 이제 동쪽에 있는 노대. 이 노대도 이제 좀 파괴가 돼 있었는데 뭐 아주 완파되다시피 그렇게 파괴되지는 않았나 봐요. 대체적으로 형태들이 남아 있어 가지고 복원을 할 때 그렇게 복원을 했고, 유구를 따라 가지고 복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쁘게 복원이 잘 됐습니다. 동북노대. 이렇게 벽돌 위주로 만들어진 건물이고요. 제일 아래쪽은 돌인데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다 벽돌로 구성되어 있어요. 노대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면 사실 뭐 크게 안쪽에 볼 건 없고, 이렇게 들어가서 역시 여장과 총구도 아래쪽으로 향하는 거, 멀리 향하는 거, 그 다음에 타구, 이렇게 계속 이어지죠. 빙 둘러서 노대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공심돈도 보이죠. 저 동북공심돈 같은 경우에는 기록에 의하면 계평돈에 있는 그 공심돈을 모방을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해석하기는 그 계평돈이 어딘지 정확하지가 않대요. 지금 중국 계주에 있는 공심돈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밑으로 보면 아주 넓은 공간이 여기가 잘 띄어 있어요. 이쪽 공간으로 오면 팔달산을 기준으로 해서 수원 시내, 정확히 말하면 수원 화성 성내 구간이 아주 잘 보여요. 여기 공간이 되게 넓고 트여 있어 가지고 아주 좋고요. 실제로 군사훈련장으로도 쓰일 만큼 공간이 아주 확 트여 있어서 시야는 되게 좋아요. 대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바람이 아주 많이 붑니다. 여기가 더울 때는 바람 부는 게 좀 시원하기도 한데 추울 때는 칼바람이 불죠. 저 멀리 동장대 보이고요. 이제 수원 화성의 동문 역할을 하는 창룡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창룡문은 굉장히 파괴가 많이 됐었대요. 위에 누각만 파괴된 게 아니고 아래쪽 이 석축 구간도 상당히 많이 파괴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자료 사진을 봐도 많이 훼손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 1975년경부터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수리 작업을 해가지고 복원을 한 창룡위 우부